소용돌이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한 당이 없어질 정도의 그는 사안이 나온단 말이지. 그 올해는 폭발이라든지 화재 쪽으로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개비대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불편하네. 바로 우리나라 네. 대한민국의 2026년 부근예언입니다. 참 안 살필 수도 없고 살피자니 가시방석이고. 왜냐면은 또 스님께서 정말 이런 나라 구분도 그렇고 또 인물, 사람들의 이 미래를 또 정확하게 예언해 주시고 확용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올해 좀 어떻게 대한민국이 흘러나가게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정권이 바뀌고 병원년이 좀 들어섰네요. 맞습니다. 아직 지금 살림을 산 지가 1년이 지금 안 되네요. 정권이 바뀌어서. 소용돌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소용돌이에서 빨리 네. 소용돌이 속에서 빨리 지금 빠져나와야지만이 그 이후에 사회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안정화가 되지. 이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은 사실 여기에서 더 경제를 논할 가치는 없다. 이미 서민들은 지금 한 집 건너서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 뭐 폐업하고 폐업 신고하고 또 한 집 건너서 지금 그 신불자들 신용불량자들 나와가지고 지금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말이 아니더라고. 그럼 정치적으로 먼저 좀 살필 것 같으면은 네. 빨리 소용돌이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근데 스님께서 정말 좀 소용돌이 강조해 주시는데 네. 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소용돌이는 음양입니다. 음양. 빨간 당, 파란 당.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수행하는 스님들도 화합이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여야라는 개념은 사실 화합이 목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권당이 잘 못하고 있는지 견제를 하는 것이 바로 야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당은 야당의 또 견제로 인해 가지고 뭐 폭주라든지 독주라든지 독재라든지 것을 주의를 하고 또 권력을 잡고 있다 보면은 뭔가 자기도 모르게 괜히 칼자루를 휘두르고 싶어요. 또 그 권력욕에 사실 맛을 들이고 나면은 사실 그 주위에 그 조언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저도 뭐 큰 권력은 아닙니다만은 또 뭐 조금 올라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은 밑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여야의 그 역할이 특히 야당의 역할은 집권당의 독주라든지 이러한 견제를 하기 위함인데 이것이 집권당을 어떤 죽이고 집권당을 갖다가 물어뜯기 위한 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은 화합은 38,000이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유불문하고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좀 정치권에는 좀 많은 바람들이 부는 걸까요? 허리케인급 정도의 뭐 불어닥칠 겁니다.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한 당이 없어질 정도의 그는 사안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러면은 뭐 여당 야당밖에 없으니까 한 군데밖에 없네요. 정말 이 사라진다는 말 정도까지 나올 사안이 그런 이벤트가 일어날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소용돌이 속에 지금 빠져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내랑 종식이 아직까지 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지금 그 여야가 지금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 즉 백성들을 돌볼 지금 겨를이 없다. 자기들 지금 권력 다툼, 이권 다툼을 하니라고 국민들, 백성들을 지금 돌아다 볼 여력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스님께서 처음에 그 소용돌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지. 이게 정말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소용돌이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경제, 정치 100년 뒤로 후딱 넘어갑니다. 후딱 넘어가는 게 후딱 밀려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해다, 병원년이. 뭔가 폭발을 하든지, 예. 뭔가 하나가 사라지든지 예. 하는 그 정도의 사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소용돌이를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골든타임 놓치고 나면은 예. 우리나라 앞으로 전망의 흥망성쇠를 가는 못합니다. 올해 정말 조금 이 구분 자체도 네. 정말 좀 중요한 시기인 거네요, 올해. 당연하죠. 왜? 내란 종식이 안 됐거든요. 내란 종식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 그 윤 선생, 김 선생, 그 김건희 선생, 윤석열 선생 그 양반들이 지금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창살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그 아바타들이 지금 정말 중요 그 법관 또는 그 국회 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야, 아직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심히 걱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리가 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지금 경제를 갖다 밀어붙이더라도 이거 뭐 1, 2년, 4, 5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경제 같은 경우는 정말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좀 정치가 어찌됐든 정리가 되고 좀 안정이 돼야 경제는 그때는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내 집안이 편안하고 엄마 아빠가 편안해야지 자녀들이 편안하고 발 뻗고 자죠. 맨날 엄마 아빠가 사와 샀고 그냥 치고받고 그냥 막 물건 던지고 그냥 밥솥 날아다니고 그냥 밥그릇 날아다니고 하면 애들이 불안해서 잠잡니까? 애들이 불안해서 밖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보고 그대로 학습을 해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다툼하고 그러한 성향을 폭력적인 성향을 비춥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회 경제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경제 밝게 전망 못합니다. 예, 특히나 부동산 쪽으로라든지 지금 부동산 제재가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부동산 제재를 하면은 안정화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것인데 이거 폭락도 사실 얘기는 좀 됩니다. 폭락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은 정말로 그냥 집값이 뭐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빈집이 많고 또 어떤 특정 지역은 너무나 좀 과도하게 그냥 거품이 하늘을 찌르고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심할 것입니다. 우리 조금 부동산 쪽으로는 조금 조심을 하고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기회도 되겠고 또 자칫 그냥 잘못 건드렸다가는 망조다는 거는 수월합니다. 우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루 비춰봤을 때 올해 경제 사정은 빈부의 격차가 우리나라도 좀 심해질 전망이 좀 있다. 정말 힘든 서민들 밥만 먹고 이 시대에 밥만 먹고 산다면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애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라는 것은 이 시대의 그 경제사회에서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버스를 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이제 뭐 밥을 끓여 먹더라도 살을 사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안 돼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그래, 이 경제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지. 사실 그 원인은 내란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이토록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작년 자체에서 이 구분 자체가 정말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다 보니까 영향이 계속 오는 거네요. 사실은 갑진년 때부터서 이미 좀 그 전조전상이라든지 흔들거렸습니다. 갑진년부터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미 거의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 좀 뭐 조사하고 뭐 TV에 다 방송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실제로 그랬더만. 맞습니다. 정말 그 예전부터 좀 치밀하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7월달에 뭐 방송할 때 그렇게 뭐 네이버로서 뱉어낸 것은 그렇게 빨리 뱉어낸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갑진년부터서 몇몇 소수의 인원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구구는 쇠퇴함이 갑진년부터서 시작이 되었다. 근데 그 경제 사정은 말 그대로 지금 50년이 아니라 100년 퇴발 정도의 사안이 돼버렸다. 그리고 또 스님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좀 네. 알려주셨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구군으로 봤을 때 좀 이런 재난적인 측면에서도 좀 보이시거나 폭발. 네. 오늘 폭발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또는 영업장이나 사업장 네. 또는 이제 대기업 사업장 같은 데 올해는 폭발을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폭발이 단순하게 어떤 뭐 가스가 폭발하든지 기름이 폭발하든지 휘발성 종료가 폭발하는 것도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은 범죄로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범죄로서요? 그래서 이제 부딪히는 예를 들어서 묻지마라든지 묻지마 폭력이라든지 묻지마 뭐 살해라든지 이런 무시무시하는 것도 여기에 폭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뭔가 자꾸 터져요. 지금 앞에 자꾸 터져. 이 터지는 것은 무슨 가스 폭발이나 무슨 휘발성의 물질들이 뭐가 터지는 거야. 그러면 폭발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화재로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폭발이라든지 화재 쪽으로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된다. 큰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막을 수 있죠. 근데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보니까, 살짝 보니까, 이 지진 같은 거, 우리나라에는 크게 뭐 데미지를 입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주변 국가들에서는 대단히 큰 재앙의 그 지진들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뭐, 우리 뭐, 동남아 쪽이라든지, 쪽, 그쪽도 조금 큰 지진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 대지진은 무엇을 가지고 몰고 옵니까? 쓰나미를 몰고 오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물과 불이 수와 상쟁을 하는 해다. 예, 구군의 살펴볼 때는 수와 상쟁, 물과 불이 붙어서 싸워서 폭발을 하는 수와 상쟁의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정말 말씀처럼 이런 지진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폭발, 화재 네. 좀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하고 미리 점검하고 체크하면 또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자연의 재해는 인간의 힘이 무력합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를 갖다 뭐 막기는 한다 그러더라마는 또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리고 폭설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안전불감증에서 빨리 탈피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특히나 이 폭발성 같은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반 이상으로 훅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인재거든요. 근데 인재로 인한 폭발 화재가 올해 크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 재앙, 대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크게 지금 우리나라 주변 쪽으로 뭔가 막 폭발하고 터지고 하는 것이 보인다. 마찬가지로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이렇게 대지진이라든지 쓰나미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이것도 전체적인 나라 경기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구분을 못하면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느껴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것은 온열에도 해당이 되겠죠. 온열. 여름에 그래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외국 여행 가시는 분들 대단히 좀 주의하고 조심해서 크게 물가에 너무 가까이 가시지 말고 외국 여행을 가시더라도 좀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여행을 즐기고 오시는 것으로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다면은 크게 일신상의 위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오늘 이렇게 스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26년 구군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년 같은 경우는 2026년 병원년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그리고 항상 말을 내뱉을 때는 들숨을 한 번 쉬고 하고 말을 갖다 바로 확 내뱉으려고 그러다가도 한 번 더 들숨을 내쉬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입 밖에 내고 또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유인즉슨 병원년에는 뭔가 좀 사납습니다. 그것이 나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또 가능하겠고 또 나의 말 한마디로서도 그러한 주위의 불편함, 즉 송사, 시비송사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해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 병원년에는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을 생활 슬로건으로 걸고 팍 쏘지 말고 욱 하지 말고 한 템포씩 늦추어서 가신다 그러면은 하시는 일과 또는 영업장 상업장에 편안함이 감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혜대감이었습니다.